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서서히 서강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요, 최근에는 사실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 조달 차질 가능성 때문에 노심초사해 왔고 사실상 비상경영 상태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파기환송이라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심에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또 다시 또 대법원까지 가야 돼서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에서 만약 실형을 맞게 되면 다시 구속되는 사태도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연내 재구속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상태인데요. 이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이 조금 살아나는 기미가 나타났습니다. 반가울 수밖에 없죠. 삼성이나 하이닉스 측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8월 D램 고정거래 가격이 무려 8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춰서 보합을 기록했고, 낸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가격이 올라서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고정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기업들 간의 거래 가격입니다. 기업들 간의 메모리 수요 업체와 메모리 공급 업체, 삼성, 하이닉스 같은 업체겠죠, 간의 계약인데요. 이 D램 같은 경우는 8개월 만에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오르지는 않았지만 일단 0%를 기록해서 상승률이 하락세가 멈췄고, 낸드는 2달 연속 올랐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진짜 본격화되고 있어서 IT 기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메모리도 덜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안 좋은 원자토가 감안했을 때 사실은 이번 보합세와 D램의 보합세와 낸드의 2달 연속 상승을 놓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분석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간에 D램 같은 경우에 2달 이상에 달하는 재고가 쌓여 있고, 또 수요도 부진한 가운데서 하락세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낸드는 8월에 2.5%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 상승률이면 2017년 3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그 대만의 디지타임스, IT 전문지죠, 디지타임스의 긍정적인 업황을 예측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요,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이르면 올해 3분기, 벌써 이제 내일부터 9월이니까요 사실은 이미 3분기 또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 올 3분기 혹은 4분기부터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업황이 강세를 띨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D램과 낸드 가격 예측도 나왔는데요. 업계 전문가 발로 나왔는데, 칩 메이커들이,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칩 메이커들이 올 연말까지 가격을 떠받치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또 내년에는 수요도 살아나서 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실제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삼성전자를 빼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지금 감산에 나서고 있죠.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요도 좀 일정 부분 받쳐주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8월 고정거래 가격이 하락세를 멈춘 것은 의미가 있다고 디지타임스는 분석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고정거래 가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D램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7월부터 회복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는 이보다 D램보다 사정이 좀 더 좋아서 오름세가 뚜렷한데요. SSD 같은 경우에 수요가 여전히 주춤함에도 8월 중순부터 D램 현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 SSD 현물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일부 제품은 지난해 하반기 수준까지 이미 가격이 오른 품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타임스는 올 4분기부터는 고정거래 가격도 오르기 시작하거나 최소한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계에 대만의 A-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 모듈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시몬 첸 의장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요.
올 9월부터 D램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을 찾을 것이고 낸드는 4분기까지 안정적인 상승세를 띌 것이라고 첸 의장은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그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 외신을 보면요, 국내와 일본에서는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분히 좀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는 기사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 소재 국산화, 공급처 다변화에 우리 메모리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일정 부분 성과도 나면서 일본 소재 업체들이 수출을 못해서 피해가 많다는 식의 기사가 많습니다. 반면 일본 기사들은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민족주의 성향이 좀 덜한데요, 소재가 한국에 수출이 안 돼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식의 다분히 민족주의적 기사도 있습니다. 물론 민족주의 색채 안경을 끼지 않고 봐도 이 분석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 국산화와 공급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본 기업만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한일 기사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면요, 사실은 대만 기사가 더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일의 반도체 소재 수출 관련한 싸움에서 대만 쪽은 한 발 비껴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 업황을 조망하는 기사도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 관련 기사를 보면요, 대만 같은 경우도 그 한일 싸움의 와중에 반사이익을 노리고 TSMC, UMC, 미디어텍과 같은 대만 자국 기업 띄우기에 혈안이 된 기사도 많습니다만, 이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싸움, 또 대만에 뛰어난 반도체 기업이 많은 현황 등을 감안하면 대만 언론이 업황 예측에 대만 언론 기사들이 업황 예측에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대만 언론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회복 시점과 관련해서 국내 언론보다 더 긍정적인 것은 시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낸드에 이어서 D램의 고정 거래 가격 흐름도 그간의 암울한 메모리 전망보다는 한 타임 일찍 회복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더 이런 그 기사가 눈에 띄는데요. 이 메모리 업황과 관련해서 최근에 트럼프의 애플 챙기기 행보도 반도체 시향 입장에서만 보면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삼성을 질신장수, 우산장수를 둔 엄마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가 자국 기업을 돕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에서 팔리는 아이폰에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삼성의 갤럭시 폰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애플에 무관세가 적용돼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많아지면 삼성의 메모리도 덩달아 잘 팔리게 되죠. 삼성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삼성으로서는 메모리 판매를 통해 삼성폰에서 예상되는 이익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만 놓고 봤을 때는요, 애플이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고 또 화웨이폰이 중국 이외의 해외 시장에서 타격을 받아 삼성 갤럭시 폰이 반사 이익으로 더 잘 팔리는 이득보다는 화웨이, 애플 이런 경쟁사 폰의 메모리 판매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메모리 업황과 관련해서요, 또 유용하게 봐야 할 소식이 있는데요. 메모리 업계와 관련해서요. 바로 도시바의 M&A 소식입니다. 도시바가 1억 6,500만 달러를 들여서 하나로 한 1,200억 정도 되겠죠. 대만 기업인 라이트온의 스토리지 사업부 인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도시바는 최근 2분기 연속 적자를 냈는데요. 삼성에 이어서 낸드 분야 2위 업체지만 낸드 시향이 나빠지면서 도시바는 그간 고전해 왔습니다. 도시바로서는 데이터 센터용 SSD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라이트온의 스토리지 사업부 인수에 나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이트온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SSD 브랜드 플렉스터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도시바의 스토리지 사업 인수는 판매 채널 확장을 통해서 낸드 출하량을 높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이트온이 보유한 델, HP 등 PC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용 SSD 설계, 생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어서 이번 도시바가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도시바가 오는 10월에 키녹시아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한 만큼 소비자용 SSD에 키녹시아
브랜드를 달아 인지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시바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상장도 하게 됐는데요. 빨리 수익성을 높여야 투자자의 투자 해소 등에서도 유리한 입장입니다. 업황 측면에서 봐도 데이터 센터용 SSD는 크게 성장할 시장이죠. 도시바로서는 단기적으로 기업 상장을 위해서도 또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용 낸드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도 이번 M&A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